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겁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다.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 뭐예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뭡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시세는 올라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현물 ETF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하락갭이 있었잖아요. 요만큼. 그리고 오늘도 상승갭이 있습니다. 요만큼. 따라서 정리하자면 어제의 하락갭만큼 오늘의 상승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고만고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도 아니다. 또 공포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저의 주된 생각이고요. 또한 이제 추세적으로 보자면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아직 볼펜 하단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갭은 약간의 그 만우절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더더군다나 직전 구간에서 볼펜 상단 터치를 하지 못한 어느 정도의 갭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상단 볼펜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하단은 그대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추세적으로는 오늘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박스에 갇혀 있다 아직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박스의 상단이 조금 앞으로는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상승하더라도 어차피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는 거의 박스권으로 보자면 중간가에 있으니까요.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루빨리 이 박스권을 끝내고 솟아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빠진 날보단 상승한 날이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좋은 소식 많죠. 트럼프 일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출범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직접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채굴 업체의 지분 약 20%를 확보했어요. 무슨 뜻일까? 적어도 앞으로 4년 동안은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진짜 전략자산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과열 신호 하면서 RSI에 과매수 경고 등이 들어왔다고,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온 시간이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랐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팩트체크를 통해서 RSI가 진짜 과매수 상태인가?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단기 지표는 과매수 상태가 맞았고요. 중장기 지표는 아직도 과매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타 치는 데는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석이긴 하나,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관점이죠. 이거는 분봉, 시봉만 보면서 하락, 조정, 경고 등이 들어왔다, 이런 분석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분석인데, 아무튼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시봉까지는 과매수였던 구간이 좀 존재했어요. 그러나 일주 월봉이 아직도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일봉은 지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과매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일봉 이상은 과매도 상태다. 따라서 하락 조정의 경고 등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박스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투자에 더 도움이 되시겠죠. 다만 박스권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추세 상승을 만나거나 볼펜 하단을 만나거나 뭔가 상승 재료가 포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급등을 하게 되겠죠. 다만 당분간은 이렇다 할 예정되어 있는 호재는 없다. 예정된 호재는 한 6월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월 8일 날 금리 동결이 되면서 물론 실망 매물이 나올 겁니다. 금리 인상만을 기대하면서 투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5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잠깐만, 연준에서 올해 2번의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그게 5월이 아니면 6월에는 무조건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음번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조금 이 단기적인 실망 매물을 걷어내고 나서 6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를, 실제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수요 또한 폭증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반등을 시사하는 4가지 지표들 해서 쭉쭉쭉 제가 읽어봤는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미리 싹 정리해놨죠. 첫 번째 해시레이트예요. 해시레이트는 우리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요 찌글찌글한 애들, 요 찌글찌글 이렇게 마치 심장 박동처럼 움직이는 이 해시레이트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해시레이트는 활성도예요. 활성도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어떤 그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현금을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금의 역할, 이 화폐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고 그 어느 정도의 수행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면 그만큼 수요가 뒤따라주겠죠. 이게 앞뒤 다르긴 하지만은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는 거고 해시레이트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비트코인의 반등을 시사하는 4가지 지표들 중에 첫 번째 해시레이트였습니다. 여기 제목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목을 여기 좀 갖다가 붙여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해굴자들의 비트코인 홀드입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요. 요것도 요 화면에 바로 있지롱. 자, 일단 채굴자들이요 더 이상 출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환물 ETF 승인되고 나서부터 환물 ETF로 향하는 비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B2B 거래를 통해서, 그죠? 한마디로 과거에는 채굴업자들이 물량을 이제 털어낼 때, 즉 현금 보유를 하려고 채굴했던 비트코인을 팔 때 주로 거래소를 사용했는데요. 요번 2024년 5년 시장에서는 채굴자들이 더 이상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B2B 거래, 즉 기업 간 거래를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요게 아닐까. 예전에도 제가 채굴자들이 환물 ETF 투자자산 운용사와 B2B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렸는데 증거는 없죠. 아직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증은 차고 넘쳐요. 어찌됐든 채굴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다 팔지도 않아. 아예 출금 거래가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에 바로 비트코인 반등을 시사하는 4가지 지표 중 두 번째였습니다. 채굴자들, 즉 해시레이트는 수요 증가, 채굴자들의 홀드는 공급 감소다. 세 번째는요, 앞서 뉴스도 보셨겠지만은 정부 및 기관들 및 그 이하, 기관 이하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이제 현물 ETF 시장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큰 손들이 합법적이고 편리한 방식의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기업, 기관들의 비트코인 비축이 수월해졌고 그 수월함에는 현물 ETF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큰 손들로 인한 수요 증가죠. 아무튼 이것도 수요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굴자들이 안 파는 거 플러스 최근 6년, 그러니까 이전 사이클의 최저점보다도 더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이거 매일 보고 있었죠? 집계를 시작하고 난 뒤 여태까지 계속해서 거래소 보유 물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1년하고 올해 2025년하고 전 세계의 거래소 숫자가 약 3배가량 증가했답니다. 한마디로 거래소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거래소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보유 물량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건 사람들이 사서 보유하기 위한 매수라는 겁니다. 즉 장기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짧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이런 사람들의 비중보다는 사놓고 내가 그냥 갖고 있어야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에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어찌 보면 2번 항목과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충작용이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좀 다르죠. 채굴자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거랑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랑, 그죠? 얘네들이 갖고 있든 말든 거래소 보유량은 그대로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출금을 한다는 얘기는 팔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공인중개사 이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매매, 금매 이런 딱지들이 다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감소 효과가 보여지고 있다. 자,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겁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다.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 뭐예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뭡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시세는 올라간다.